자, 여러분들 지브루시를 처음 켜면은 자, 요렇게 뭐 나오는데 뭐 이게 설명을 바로바로 뭐가 떴고 이런 거 이야기했죠, 저번 시간에. 일단 이거는 다 생략을 합시다. 다 넘어가고 바로 화면 제어부터 들어가서 간단하게 폴리메시 3D 만드는 데까지 이번 강의 목표. 하루 10분 15분, 그렇죠, 빨리빨리 하고 일단 요런 대가리라도 아니면 이런 뭐라도 한번 계속 만들면서 여기 이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 익혀가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게 좀 더 빠른 것 같고 작업도 많이 할 수 있고. 브러쉬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맨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뭐 마블 캐릭터 이런 거 얼굴 정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컨셉 찾고 공부하는데 모델링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바로 숨기기 눌렀습니다. 이렇게 막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막 브러쉬를 그리게 되면 나오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 첫 번째 배워야 될 거, 화면 리프레시, 화면을 초기화 시켜준다. 이 초기화 시키는 거는 단축키 컨트롤 N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N 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제어를 위해서 회전을 하고 이러려면 스피어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 별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별을 눌러주세요. 바로 왼클릭해서 눌러주고 나서 화면에다가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별이 하나가 나옵니다. 별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칠하면 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놨냐가 아니고 이것도 나중에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고, 요게 안 돼서 지브러시 시작하자마자 포기한 전설의 사람들도 몇 명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컨트롤 N 됐죠. 별을 하나 만들어 주고 나서 바로 에디트 작업을 하겠다. 에디트를 눌러주세요. 단축키는 T입니다. T. 자, 이런 툴들 말도 없고 대답도 없는 딱딱한 툴들을 항상 얘기를 했죠. 뭔가 내가 눌리면은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금 뭔가 생겼죠. 눈치 빠른 학생들은 보셨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겁니다. 작업할 준비가 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꺼진 상태에서 작업하다 보면은 다시 컨트롤 N, 여기 꺼져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들어 놓고 에디트 단축키 T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작업을 바로 시작하면서 화면 제어,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폴리메시 3D까지 그렇게 해야 여기가 조금 설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 봅시다. 이번 시간. 자, 힘들 내세요.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완전 기초니까 이거 이제 따라해 보시고 계속 반복 알죠? 제 수업 스타일. 자, 첫 번째로 화면을 회전을 시키고 싶다. 마우스 빈 공간, 이제 화면 빈 공간 가니까 바로 여기 마우스 포인터에 로테이트라고 나와 있죠. 그냥 왼클릭으로 해서 돌려주면 된다. 회전이 되죠. 자, 일단 요거는 별 만들어서 따라 한번 해보세요. 회전 됐죠. 다음에 확대 축소 Alt 키를 눌린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확대 축소가 아니고 이렇게 화면 이동이 되죠. 화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Alt 플러스 마우스 왼쪽, 포토샵의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맥스에도 단축키 똑같은 게 있죠. 이런 기능이.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Alt 키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Alt 키만 손에서 키보드에서 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확대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확대 축소. 그래서 이게 확대 축소를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없죠.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이때는 단축키 F, 화면을 중심으로 맞춰줘야 된다. Z키랑 똑같죠. 맥스에서. 이게 맥스키랑 단축키가 약간 틀리고 개념은 다 비슷한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작업이 익숙해지시면 뭐 단축키를 따로 만들든 그것도 제가 따로 수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기초 바닥부터 시작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화면 제어 이게 답니다. 자, 회전 됐죠. 다음에 확대 축소 Alt 플러스 마우스 왼클릭 됐죠. 이 무브입니다. 다음에 확대 축소는 마우스 왼클릭해서 마우스
그 Alt 키를 더한 상태에서 Alt 키를 떼면은 이렇게 마우스만 눌린 상태 됐죠.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 화면 이동, 회전 됐죠.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뭔가 눌리니까 저는 이렇게 애들이 제 말을 막 잘 듣듯이 알아서 딱딱 서죠. 이게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 4화면 분할이 돼 있는데 지브루시는 화면 하나죠. 이게 뭐냐면은 실제 3D 공간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완벽하게 측면을 못 보면은 작업하기가 실제로 힘들죠. 그때 이렇게 이제 스냅 기능이 있어요. 스냅 기능 회전해서. 그래서 이 스냅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정면을 보고 있는 이 별이 정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옆으로 90도를 돌려준다. 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위즈에서 보시면 요렇게 90도를 나눠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이때 90도에서 45도가 중간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45도 이상 돌아가는 순간 쉬프트 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돌리는 도중에 쉬프트 키라는 거죠. 이렇게 돌리는 도중에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요렇게 스냅 기능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45도가 안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쉬프트를 누르면 제일 가까운 각도로 이렇게 회전 스냅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돌릴 공간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주다가도 시프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각도로 스냅을 먹어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움직이다가 시프트, 움직이다가 시프트, 움직이다가 시프트. 이 기능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손에 익숙하면은 조금 쉽고, 지금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노력을 하세요. 뭐 별거 아니니까. 작업하다 보면은 다 익숙해지는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 회전, 스냅,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화면 제어 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설명 잠깐 드리면 메뉴에 BPR, 이건 뭐냐면은 그냥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더링. 그리고 그 밑에 뭐 S 픽셀 있고 이제 서브 픽셀, 안티 알리아즈, 이거는 그냥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더링 퀄리티. 지금 상관없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이제 왜곡이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뷰냐 유저 뷰냐. 맥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설명 많이 들었죠. 발음도 안 좋은 퍼스펙티브. 자, 밑에 플로우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를 활성화 시켜서 같이 보면 퍼스펙티브 뷰가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소실점이 생기죠. 사람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이것도 왜곡은 좀 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원근감을 꺼주면은 소실점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퍼스펙티브 뷰냐 유저 뷰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도를 필요한 정면에서 작업을 하겠다면 이렇게 딱 해놓고 나서 원근감을 끄시고 작업을 하면 정확하게 프론트 뷰가 돼 있겠죠. 이거는 퍼스펙티브 뷰다. 요게 이제 설명하기 조금 힘든 부분인데 뭐냐면 일단 무브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를 올리니까 이게 바닥 그리드인데 작업을 하려니까 어때요? 그리드가 쫓아오죠. 다시 한번 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렸죠. 내린 다음에 작업을 하려고 보면은 내려왔죠. 이 그리드는 맥스와 다르게 0,0,0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내가 작업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의 가장 바닥에 갖다 붙어라는 명령어입니다. 물론 여기도 지금 Y축으로 이제 활성화, 초록색 Y축이죠. X축, 파란색 Z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눌러 보시면 이렇게 다른 축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작업 집으로 시켜서 보시면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저기 뭐 확대기 키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그리드를 볼 수 있다. 그 밑에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이제 나중에 설명, 요것도 설명, 나중에 설명해들은. 자, 이제 확대, 축소, 회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무브, 위에 있는 프레임 키는 한번 눌러보세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잠올 때마다 한 번씩 눌리는 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농담입니다. 방금 그거는. 자, 일단 무브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스케일 누르시면은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회전, 그 다음에 단축키 F. 이게 뭐냐, 단축키 F는 여기 그 와이어프레임을 보는 게 Shift F고,
Shift F죠. 여기 프레임 카메라 위치 맞추는 프레임 제가 눌려보라는 키는 여기 X포즈라고 있는 유 잠을 때 눌리는 키 얘가 딱 모양이 나오죠. 프레임 안에 오브젝트를 넣어라 이렇게 맥스 단축키 Z키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무브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회전 그렇죠.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볼 수 있게끔 요것도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지브러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뷰포트 제어랑 그 기타 환경에 대해서 배우셨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진행을 해봅시다. 폴리메시 3D까지 만들어서 여기 설명하기 쉽게끔 폴리메시 3D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얘는 필요 없고 이제 직접 작업은 동그란 데서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얘도 만약에 여러분들 처음 켜셨다 했을 때 무조건 법칙 그냥 콤보라고 생각하세요. 콤보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이 설명은 그냥 일단 외우세요. 이거 설명은 다음에 작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스피어 하나 선택해서 스피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T키 눌러야 되죠. 작업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눌러야 될 키가 바로 여기 Make Polymesh 3D라는 키가 있습니다. 얘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됐죠.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맥스에서 스피어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든지 다음에 그 모디파이 들어가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 주셔야 되죠. 그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는 그냥 얘는 일개 스피어였을 뿐이고 물론 이제 이거 설명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풀어서 드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라는 거고 방금까지는 얘가 폴리메시 3D가 켜지기 전 단계 다시 한번 껐다가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N 이 단계는 그냥 스피어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나중에 보면 개념 아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뭐가 붙었고 안 붙었고가 다른 애만에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다음에 T키를 눌려서 이제 T키 작업 공간 작업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Make Polymesh 3D 에디터블 폴리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해서 작업을 하게끔 물론 모르고 작업해도 경고를 줍니다. 폴리메시 3D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폴리메시 3D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 여기까지. 그렇죠. 빠르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맥스를 이제 이 지브러시를 제일 먼저 켜고 나서 다음에 여기 스피어 하나 클릭, 스피어를 하나 클릭. 이게 개념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이게 앞에 뭐 숫자가 붙은 거 영어랑 일단 스피어 클릭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T키 그 다음에 폴리메시 3D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작을 하면은 꼭 눌러줘야 될 것들 그러면 그려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X키 로컬 대칭인데 이건 개념이 다르고 X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대칭 작업이 시메트리 작업이라고 하죠. 바로 됩니다. 대칭 그렇죠. 자 작업을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바가 올라가죠. 이게 언두 리두입니다. 언두 리두 단축키는 컨트롤 Z 언두겠죠. 리두는 컨트롤 시프트 Z 리두죠. 그냥 이 바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목표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설명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를 조금 한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해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그래서 별거 아닌 건데 이게 그냥 모르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로컬 대칭이라는 거는 얘가 작업하다 보면은 뭐 이제 그 다이나메시 작업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항상 여러분들이 맥스가 아니고 자꾸 지브러시 켜시면 여기 얘랑 이 두 개는 항상 활성화가 된 있는 상태에서 켜져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은 뭐냐면은 내가 브러시 작업을 했죠. 이 브러시를 작업한 기점으로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내가 브러시 작업했다. 그러면 뒤쪽을 기점으로 해서 돈다는 겁니다. 이 회전점이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점을 기점으로 해서 회전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작업하면 여기를 기점으로 회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제가 작업을 했다 그러면 방금 마지막에 칠한 브러시를 기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키라는 겁니다. 자 1강은 간단하게 화면 제어 한번 보시고 따라하고 잘 되시는 분들은 바로 2강 들어가세요. 이만.